아니지 않습니까? 네, 재작년 말 해임됐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돼서 올해 다시 출근하고 있는 김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지붕 두 위원장 사태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또 다른 위원장이 새로 임명됐는데 이 복귀한 김 위원장이 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건지 출근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은 위원장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하철로 출근합니다. 원래는 위원장의 예우에 맞춰 관용 차량이 지원됐었지만 지금은 끊겼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기사 달린 차량 나와서 이렇게 타고 갈 때하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워낙 대중성이 강해서 괜찮긴 한데 하여튼 불편한 거 틀림없지. 운 좋게 노약자석에 앉게 되자 서류를 꺼내 검토합니다. 하지만 출근을 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업무 지시를 해도 말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지붕 두 위원장 중 실권이 없는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위원장인 오광수 위원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김 위원장에겐 직함과 예우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물위원장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옵니다. 거의 나를 그냥 식물위원장으로 만들어 놓고 지쳐서 자진해서 나가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 먼저 나와 앉아있는 오광수 위원장. 그리고 뒤늦게 알고 나온 김정은 위원장. 나와 보니 자리가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왜 불가능해요? 조 위원장 뒤로 가세요, 그러면. 불편하게요. 위원장 명패는 하나인데 사람은 2명. 법에도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결국 이날 업무보고는 여야의 신경전 끝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두 위원장 서로 민망한지 얼굴도 안 보고 퇴장합니다. 그냥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신가요? 지금 심정 말할 그런 기분 아니시네. 자, 다시. 물러설 데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문화관광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해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재임 기간 중 문예기금 100억 원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로 거의 모든 금융상품들이 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 손실의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뒤 문광부는 반토막난 수익증권을 즉각 팔라고 위원회에 지시를 내립니다. 투자자문위원들은 손실이 회복될 때까지 팔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지만 문광부가 재차 매각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결국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반토막 났던 상품은 지금은 많이 회복돼 투자 원금의 84%까지 회복됐습니다. 주가라는 게 예측하기 어렵다지만 그래도 전문가인 투자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따라 지금쯤 팔았다면 10억여 원 손실에 그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에 따르면은 2009년 1월 달에 환매 시점에서는 5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10년 1월 달까지 가지고 있었다면은 10수억 원에 해당되는 손해만 발생합니다. 즉 30억 원 이상이 되는 손실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김 위원장의 해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서둘러 손실을 확정지은 게 아니냐는 추궁까지 나왔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 해고시키기 위해서 모 투자信託 손절매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 한 30억 정도 손해봤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죠? 해고시키기 위해서 손절매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해고 사유 중에 굉장히 무책임하다 또는 무능력하다
또는 부도덕하다 이런 몇 가지의 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고를 했습니다. 사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해임이 부당했다고 판결했고 김 위원장의 해임이 취소되는 바람에 한지붕 두 위원장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문화관광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고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 김 위원장 역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지원받아야 될 기금 가운데서 손실을 본 거니까 사실은 문화예술인들이 연명으로 그 손실분에 대해서 그건 내가 발의를 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동조하면은 같이 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려고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과 달리 한국종합예술학교의 황지우 전 총장은 형식적으로는 자진 사퇴한 경우입니다. 작년 5월 정부가 학교에 대한 감사 끝에 황 총장 징계를 추진하자 전형적인 표적감사라며 총장직을 내놨습니다. 설립 17년밖에 안 된 한혜정이라는 이 황금나무의 묘판을 더 이상 흔들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황 총장의 사퇴에 대해 다음날 한국일보는 이런 제목을 붙여 보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흔들리기 싫어서 결심한 총장직 사퇴. 그런데 일주일 뒤에 교수직까지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임기 만료가 아니므로 저의 교수직이 성실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24조 5항. 대학회장, 즉 총장은 임기를 마친 경우엔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황 총장이 자진 사퇴로 임기를 못 마쳤으니 교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도 없다는 게 교수직을 박탈한 문화관광부의 논리였고, 작년 10월 1심 법원도 이렇게 법을 해석해 교수직 박탈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제는 총장도 교수도 아닌 황지우 시인을 만나봤습니다. 시인으로서 제자리 돌아왔다는 생각이고요.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좀 읽고 생각도 좀 다듬고 작품 구상 이것저것 하면서 오히려 내밀하게는 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미련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교수직 복귀를 위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21세기에 무슨 해직 교수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어요? 7, 80년대가 아니라면.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부분에서 7, 80년대로 퇴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일종의 기시감 같은 거 좀 시달리기도 하는데. 지난 겨울방학 땐 학교 밖에서라도 강연을 해달라는 학생들의 초빙에 기꺼이 응했던 황 전 총장. 다시 강단에 설 때까지는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주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정신 기자,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만났을 거고 또 여러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기사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얘기 같은 거 있으면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독립영화계에서 밀려난 측이나 또 새로 진입한 측이나 이 앞에서는 영화계의 진보 보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 뒤에선 상대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혜택을 받은 진보 집단이라거나 이전엔 보지도 못했던 이 보수들의 영화계 접수라는 식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지게 된 것도 역시 영화진흥위원회의 말 많고 탈 많은 공모 과정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와 지금의 정부, 어느 정부에서건 문화예술계가 정권의 색깔과 코드에 맞춰 물갈이의 대소동을 겪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각과 표현 방식이 존중돼야 할 문화예술계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굳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말릴 도리도 없는 일이겠지만 정당한 절차와 상식마저 묵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